그리고 오늘 뭐 이 토론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현재 국내 그런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현재 상황,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의 우리의 위상, 그리고 지금 이제 어떤 노력과 어떤 지원이 더 있어야 우리가 그 요새 이제 AI 주도권을 잡으려고 전 세계적으로 다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데, 이런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이제 IT 강국으로서 어떻게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지, 어떤 지원과 각계각층이 어떻게 협력을 해야 될지, 그런 사안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국내 산업의 현재 위치와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어느 정도의 우리가 위치에 와 있는지요. 네. 누가 말씀? 그러니까 우리 현재 그 산업의 상태, 글로벌하게 비교했을 때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고 얼마나 더 노력을 해야 선두로 올라갈 수 있을지요. 네, 사실 저희가 의료 AI 쪽에서는 우리나라 꽤 잘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fem테크 쪽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지는 않지만, 사실 저희 분야 같은 경우는 조금 소수의 분들이 하는 분야라서 워낙에 전 세계적으로도 좀 포퓰레이션 좀 적은 그런 게 있는데, 사업을 하면서 조금 아쉬운 점은 이제 내가 미국에서 했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점은, 안타깝게도 저희가 에코시스템이 이제 없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병원들도 있지만 사실 의료기기, 제약 뭐 이런 좀 탄탄한 그 다 같이 일할 수 있는 파트너십이 굉장히 잘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까 이제 초반에도 나왔듯이 이제 국내에서 의료기기 산업이 많이 발달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또 난임에서 사용하는 대부분 모든 것들이 이제 외산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파트너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 회사라든지 진단회사라든지 아니면 제약회사라든지 이런 곳들이 조금 부족한 면들이, 인프라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데이터를 가지고 AI를 만들고 이런 것들은 사실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런 면들에 있어서 조금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같이 갈 수 있는 사회가 되면, 그러면 저희가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데이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난임 쪽 데이터는 이제 병원에서 갖고 계시는 데이터도 있는데 정부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거든요. 심평원에 매년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데이터를 매년 보고식으로 가져가세요. 그래서 2017년부터 이게 보험이 되면서부터는 사실 지금 거의 한 8년 가까이 모인 데이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이터가 사실 지금 활용이 전혀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보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런 보안에 대한 것들은 이제 뭐 어떤 식으로든 가식별화를 하는 그런 정책이 지금 마련되어 있으니,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데이터들이 좀 풀려야 사실 이 환자들이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이 병원 데이터가 이 환자의 모든 것을 대변해 주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환자의 라이프로그 데이터, 뭐 지금 뭐 BMI라든지 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뭐 수면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병원에서 진짜 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과, 그리고 다른 병원에서 하는 그 정부 차원에서만 모을 수 있는 이게, 그리고 산부인과로 옮겼을 때, 아니면 내가 아기를 낳으러 다른 산부인과로 갔을 때 그럼 아기가 어떻게 됐는지까지가 사실 다 연결이 되어야, 그래야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할 때에도 이제 제품을 만들 때 좀 의미 있게 갈 수 있는데, 사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곳에서는 이런 레지스트리 데이터 같은 것들을 풀어주거든요, 연구자들한테.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다 막혀 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제 병원이랑 이제 병원이랑 협조를 구해서 아니면 이런 파트너십을 통해서만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사실 조금 약간 제한점으로 오는 것 같아서, 두 가지로 이제 에코시스템이 우리나라에서 좀 더 발전하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부에서 조금 더 데이터를 갖고 계신 데이터를 좀 풀어서 연구에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네, 데이터의 중요성은 뭐 현재 시대에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원, 저희가 이제 일선에서 환자들을 마주하니까 이런 거를 이제 지식을 많이 얻고,
예, 그쪽으로 이제 소개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도 그런 의료 수가라든지 환자한테 이런 기계나 이런 예, 그런 거를 판매를 하거나 이렇게 추천하는 게 맞나 약간 이런 거를 이렇게 막 첨단으로 나가려면은 그런 거를 소개를 하고 이런 기술이 있다 막 나가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그냥 의료 보험 안에서 되는 걸 해야 되는데 이런 또 주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어떤 홍보나 국가적인 이런 산업 인프라를 확장하면서 그런 게 조금 더 확장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네,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려고 하면 뭐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겠지만 난임이나 이런 그 고위험 그 임신에 관한 것들을 좀 집중을 해보면 사실 초기 산업이잖아요. 이제 뭔가를 발굴하고 개발하고 그리고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아마 규결이 되는 영역이 AI 기반의 뭐 DTX라든지 이런 식의 서비스로 규결이 될 건데 DTX 시장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나라가 글로벌 경쟁력 갖추지 못하고 있어요. 독일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개방형으로 시장이 많이 부밍이 형성돼 있지만 시장 사이즈가 작아서 좀 어려운 시장이고 미국은 프리미엄 시장인데 굉장히 오픈형으로 해서 앞서가고 있었지만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들도 많았지만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사업 개발이라든지 시장 이슈라든지 이해관계 이슈들로 인해서 거품이 빠지고 지금은 다시 조금 가라앉았다 다시 성장하는 시장인데 뭐 크게 미국하고 우리나라 시장만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DTX를 개발을 하면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되고 병원에서 의사가 처방을 내야만 해당 환자에게만 그 제품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그 아킬레손 아담이라는 친구를 만났는데 작년부터 미국은 그 아킬가 개발한 그 DTX는 OTC 시장에서 팔고 있어요. 의사의 프리스크립션 없이, 의사의 처방이 없이. 그래서 웹에서 직접 다운받아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그냥 뭐 디지털 헬스케어 웰리스 정도로 시장이 파급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식약처 허가를 받아서 병원에 뭐 코드인하고 뭐 이렇게 협의해서 시스템 연결하고 의사가 처방 내리려고 하면 우리는 현실적으로 지금 전공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사가 처방을 내리고 싶어도 환자한테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뭐 매출이 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의사가 판단하는 뭐 이런 증상을 갖고 있는 환자다라고 판명만 되면 최소한 약국이나 아니면 검증된 뭐 OTC 시장, 웹이나 이런 데서 판매해서 사용하고 그거를 검증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면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도 굉장히 떨어져 있어서 실제로 이 저희처럼 DTX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앞으로 계속 DTX를 개발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규제가 낮은 웰리스 영역으로 가서 시장을 보고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생기고 있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싶은 거는 여기에 혹시 이제 그런 난임에 관련된 DTX나 아니면 웰리스를 개발하고 싶어하는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구현하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제가 레코멘데이션은 명확하게 비즈니스 모델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들 중에 보면 그 불안장애나 이런 제품들에 대한 DTX들이 허가도 나오고 시장에서 지금 뭐 처방을 통해서 배포가 되고 있는데, 이 불안장애라는 건 명확하게 환자 입장에서 보면 선택의 요소가 많아요. 그 DTX를 사용할 수도 있고 신경 안정제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처방을 여러 가지로 내릴 수도 있어요. 다만 DTX 경우에는 인지행동 치료라는 사람의 가장 순화된 형태의 기본적인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한테는 뭐 사이드 이펙트나 이런 거 없이 굉장히 올바른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신경안정제를 먹으면 바로 가라앉잖아요. 뭐 불면증 시장도 똑같습니다. 수면제를 먹으면 바로 잘 수 있는데 굳이 불면증 치료제 DTX를 수면일기를 써가면서까지 써야 될까, 이런 많은 우려들이 생기잖아요. 물론 시장에서는 또한 의사분들은 인지행동 치료를 하는 것들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고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한 그 시장에서 그게 어느 정도 형성이기 때문에 개발이 되어가지만, 다만 새로운 모델을 고민하고 새로운 제품 포트폴리오를 고민할 때는 대체가 없는 형태의 영역에 DTX나 아니면 헬스케어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들이 시장에서는 충분히 커머셜라이즈가 쉽고 영업 채널이나 아니면
경쟁력을 갖추는 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할 때는 시장에 대체제가 없는 거, 그리고 글로벌적으로도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규제나 인허가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들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리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각계각층이 모여서 이런 걸 지원을 이런 게 필요하구나. 저희도 이제 이런 상황 의사들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좀 듣고 하면서 이런 분야가 있구나 하면서 서로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서로 이제 협력해서 좋은 그런 쪽으로 발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도 이제 그렇고요. 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거의 다 돼서 이제 마무리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너무 귀중한 시간으로 저출산 극복 주제와 관련해서 AI, fem테크 기술과 그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각 패널리스트 분들께서 이제 당부 사항이나 뭐 핵심 강조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진출이 굉장히 필수로 여겨지는데요. 사실 그 글로벌 진출을 지금 진행을 하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일단 규제적인 측면에서 법률적으로 개인정보법 계속 강화되고 있고요. 뭐 미국의 CCPA나 유럽의 GDPR 같은 강화되고 있고 FDA나 CA 인증에서도 뭐 사이버 시큐리티나 유저빌리티 같은 이런 인증들이 또 강화되고 있습니다.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아직까지 딱 이 분야 내가 다 해결해 줄 수 있어 내지 최대한 많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 분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기업들이나 이제 기관들 그리고 뭐 병원들이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해서 이 조사를 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이런 부분이 좀 통합이 돼서 원스톱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겨서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모두 머리를 맞대고 원팀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빠르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은 열리고 있거든요. 아까 뭐 OTC 얘기해 주셨는데 미국에서 OTC 사용률이 이제 86%까지 올라왔고요. 난임 관련한 제품들이 정확하게 놓여지는 매대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페미니케어 여성용품 시장에 뭐 생리대나 뭐 아니면 피임용품 시장에 있던 그런 제품들이 아예 패밀리 플래닝이라는 카테고리가 CVS, 월마트, 까르푸 같은 데도 다 카테고리가 새로 생성되었습니다. 근데 거기 안에 저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제품들이 팔아요. 정액 주입 주사기, IVF 비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런 제품을 실제로 큰 마트에서 팔고 있습니다. 한국하고는 조금 다른 환경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비용이 너무 비싸다. 미국은 한국보다 한 4-5배 정도 더 비싸고요. 그리고 의료 접근성 자체가 이렇게 차병원 같은 훌륭한 난임 시술 기관이 한국에는 한 270여 개 있는데 미국에는 500개가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거고요. 그 비용 안에는 결국은 인건비나 아니면 이제 의료진의 이제 또 고령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이런 AI 기술을 이용해서 잘 파고든다면 충분한 시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그걸 위해서는 단 하나의 회사나 단 하나의 병원으로서는 안 됩니다. 정부 주도 하에 모든 한국의 이런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협업을 통해서 메이드 인 코리아의 우수한 제품을 원팀으로 팔 수 있는 루트까지 만들어가는 게 가장 목표고요. 근데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같은 작은 회사도 저희도 뭐 사실 저희는 P&G 같은 글로벌 회사하고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시장을 뚫을 수 있을 만큼 제품들을 우수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한국 분들한테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좀 자주 만들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순서대로 또 마지막으로 또 당부 말씀 하시고 싶. 네, 오늘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시장하실 텐데 저는 짧게 그래도 어필하세요. 지원. 네, 그래서
아까 뭐 정부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뭐 데이터 쪽에 대해서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사실 지금 규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다들 사실 저희 같은 작은 회사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희도 이제 신의료 유예 평가라고 하는 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되고 나면 사실 이제 환자한테 돈을 받을 수 있게 되면 그때는 병원에서 의사분들이 처방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쉬워지긴 하지만,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그걸 설명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그리고 또 환자들이 또 여기 돈을 내야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허들들이 많은데, 사실 저는 뭐 양자 입장에 있으면서 의사이기도 하고 또 이제 이런 업계에 있기도 하니까 그런 약간 보수적인 의료계의 입장도 좀 이해는 하거든요. 사실 환자한테 해가 되면 안 되고 이게 어느 정도 에비던스가 쌓여야 사실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에 대해서 이게 아주 빨리 들어가야 되고 성급하게 이것들이 무조건 쓰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측면은 저는 아니기는 한데, 물론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건 전혀 아니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주 막 어렵다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제 의료진들이나 환자분들한테 저희가 저희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럴 때 조금 어려운 것들이 이제 의료진 분들이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것들 프랙티스 자체를 바꾸는 걸 좀 어려워하시는 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손으로 사실 난임병원에서 연구부에서 손으로 장부를, 종이 장부를 많이 쓰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이 시대에 생각하기 조금 어렵겠지만 종이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거를 다 없앤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종이를 쓰는으로 인해서 사실 이런 AI나 디지털화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나한테 익숙해져 있고 지금 빠르고 이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고 싶은 이 니즈를 모든 것들이 디지털이 이제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점들 때문에 이제 그런 점들에서 이제 어답션 측면에서 조금 어려운 점이 저희가 있어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연구원 선생님들이나 이런 의료진들이 이 새로운 기술이 왔을 때 이게 약간 러닝 커브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 시간이 걸려도 결국은 이게 됐을 때 훨씬 더 좋은 그런 결과가 있다는 것들을 조금만 믿고 조금만 변화를 시도해 주는 노력을 해주시면 저희 같은 사람들도 조금 더 가까이 가기가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단히. 반론하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미국에 가서 컨퍼런스에 참가했는데, 제가 두 가지만 공유 드릴게요. 하나는 거기 샌프란에 있는 의사협회의 그 좀 시니어 덕터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얘기하는 것이 지금 미국의 병원들에서 LLM AI 모델을 도입해서 병원에서 초기 단계에 그 바틀렉이 되고 있는 문진을 다 AI 챗봇으로 해결을 하겠다, 콜봇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얘기를 들어서 미국이 굉장히 파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을 첫 번째로 했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FDA에서 신약 관련된 OA라든지 이런 접수에 대한 것들을 AI를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 우리 식약처도 많이 고민을 하시겠지만 미국 FDA도 지금 프로세스가 길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 프로세스를 당기기 위해서 AI를 도입해서 빠른 시간 내에 그것들을 판단하고 시장에 어댑션이 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IT적으로 빠르고 혁신적인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그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조금 더 보수적이 돼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미국은 그런 와중에도 굉장히 빠르게, 발빠르게, 거대하게 움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장대표. 빨리 하겠습니다. 저도 미국에 있을 때는 사실 제 출장 다닐 때 힘들었던 게, 막 아이들이 비행기 타면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는데, 요새는 국내에서 비행기 타는데 아이 소리 들리면 되게 반갑더라고요. 약간 그런 시절이 온 만큼 어떻게 보면 출산이라는 게 저에겐 위기고, 뭐 코드 옐로우, 레드라고 할 정도로 이제 생존의 문제가 됐는데, 또 제가 느낀 건 한국에서 위기가 닥쳤을 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해결 능력은 그 어느 제가 살았던 나라보다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글로벌 진출에 지금까지는 뭐 K-팝, K-무비라든지 뭐 K-뷰티가 있었지만, 다음에는 K- fem테크가 될 수 있을 만큼 이런 위기를 극복하면 오히려 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 대표님들 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장님도 그렇고 이런 협업을 같이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오픈마인드로 접근하면은 그런 승리를 좀 이끌 수 있고, 이런 위기가 기회로 저희가 전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국내 헬스케어 AI 헬스케어 산업의 현 주소, 예, 지금 이런 서비스들을 하고 있구나 그런 거를 알게 된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산업계와 의료계 예, 그리고 정부 같이 이게 머리를 맞대고 이제 융합해서 좋은 작품을 이제 예, 만들어내고 우리가 이제 AI 헬스케어 시장에서 이제 글로벌하게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이제 마이크를 이제 예, 넘기겠습니다. 사회자분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